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는 지속돼야 하며 주택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시스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백화점과 유명 마트, 홈쇼핑몰, 대형 가맹업체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부당거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부동산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아 1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남긴 사람이 8만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70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이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하면서 0.1% 내렸습니다. 49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동안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코스피는 어렵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9포인트 오르면서 170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1707포인트에 출발했다가 장중에는 하락 전환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들어서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1707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 1,700억 원, 기관이 29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0.78포인트 내리면서 495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498포인트에 출발했지만 500선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47억 원, 기관이 장 마감 들어서 매수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1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에 어느 정도 내성이 쌓였지만 국내 외환시장은 많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역외 세력이 달러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원 60전 오르면서 1213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214원에 출발했다가 오늘은 1211원에서 1218원 사이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오늘 약보합에 조정받았습니다. 81만 7천 원 기록했고요. 포스코 역시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9%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LG화학도 역시 오늘 최고가 올랐는데요. 오늘 1.5%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IT주 강세에 오늘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강보합, 셀트리온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소디프 신소재도 강보합 마감하면서 11만 3,200원 기록했습니다. CJ 홈쇼핑과 동서가 올랐고요. SK컴즈는 오늘 SK텔레콤과의 무선사업 협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코스피에서 순매수하면서 주도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먼저 IT주 살펴볼 텐데요. LG전자가 1.8%, 하이닉스가 3%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차는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기아차가 강보합, 현대모비스가 2.9%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도주 가운데서는 화학업종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LG화학이 1.5%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했고요. 한화케미칼이 6.9%, 호남석유가 7% 오르면서 화학주까지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여행 항공주들도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 2%, 아시아나항공이 6.7% 오르면서 항공주들 연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요.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6%에서 1%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여행항공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4대강 관련주들은 정책 운영자들의 발언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는데요. 오늘은 정운찬 총리가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발언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이화공영이 9% 올랐고요. 특수건설이 5% 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수혜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월드컵 수혜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많이 긴장한 모습인데요. 마니커가 6% 내렸고요. 미스터 피자가 7.5% 내리는 등 월드컵 수혜주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는 오늘 아르헨티나전 한국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이 좀 더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엎치락 뒤치락 조금 복잡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뭐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종합해보죠. 예, 미 경제지표 부진 소식과 이제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발표된 미 경제지표가 그렇게 비관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허가나 주택자금 건수 같은 그 부동산 지표가 정부의 세제 지원 축소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산업 생산이나 그 설비 가동률이 여전히 그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시가 그 제조업 경기 개선보다는 그 주택 지표의 부진을 반영했던 것은 주택 경기의 회복이 결국 그 소비 회복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건축 허가 같은 그 경우 경기를 일정 부분 선행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측면을 재차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 그 EU나 미국 등으로부터 그 신용 공여 등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남부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CDS 프리미엄 등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스페인의 주가나 유로화 등의 전파력이 유로화 등의 그 등락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요인 정도로밖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수급적으로는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5일 연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로그램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하나의 좀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 들려왔던 이 악재들이 국내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도 악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악재가 악재로서의 힘을 그렇게 크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좀 함께 부탁드리죠. 예, 미 경제선행지수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에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경제선행지수, 그러니까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는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 후자의 경우는 이제 후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신뢰를 보강할 수 있는 지표라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경기 선행지수의 경우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전월에 비해서 소폭 개선된 지표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렇지만 그 5월 같은 경우 유럽발 우려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부 예상을 하회할 리스크도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45만 명 이상으로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일단 경기 회복의 기조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시각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의 불확실성이 좀 일부 커지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장 증시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1700선대에서 1710선대에서 좀 저항이 부딪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500선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49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와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는 경기 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도 랠리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좀 걸리는 것이 이제 최근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속도에 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25일 이후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 모습이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긴축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러한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어느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뭐 고점을 예단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도 시각이 좀 더 이어지면서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전략 쪽에서는 역시 뭐 안도 랠리의 지속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IT나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좀 더 눈여겨보실 부분은 최근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쪽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러한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IT나 그 자동차의 중대형주 그러니까 뭐 완성품 업체들이겠죠.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IT, 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 신고가 종목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뭐 종목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되려 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 보면요. 일반적으로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락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종들이 신고가를 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보다 업종이나 기업이 가진 리스크,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다라는 면을 반증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 현대차나 뭐 이런 일부 자동차 업종들이 신고가를 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견실한 그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 경기의 편승에 무책임하게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부실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시스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에 3개월에 한 번씩은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지금껏 객관적인 원칙 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해 대출 고객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는 2007년 말 연 7.2%에서 올해 3월 7.11%로 0.41%포인트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백화점과 유명마트, 홈쇼핑몰, 대형 가맹업체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부당거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형 백화점과 유명마트, 대형 홈쇼핑 38개사와 대형 가맹업체 12개사 등 모두 50곳입니다. 부당거래 행위 유형은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과 부당 반품, 판촉 행사 참여 강요 및 비용 전가, 가맹금 미반환,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사업계약서와 정부 공개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아 1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남긴 사람이 8만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에 1억 원을 초과한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8만 3,900명으로 전체 양도소득 신고자의 15.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7년의 7만 명보다 19.7%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양도 차익을 남긴 사람이 늘어난 이유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몇 년간 국내에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도차익 규모별로는 1억 원에서 2억 원이 3만 9천 명, 2억 원에서 3억 원이 1만 5천 명, 3억 원 초과가 2만 9천 명 등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8주간 FX 마진거래 실전 투자대회를 개최합니다. 1등에게는 현금 3천만 원이 지급되고 2등과 3등에게도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8월 7일까지 FX 마진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화증권이 프루덴셜 투자증권 인수를 기념해 내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한마음 한화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퀴즈 응모 고객, 금융상품 가입 고객, 신규 입금, 입고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딩투자증권이 오는 19일과 26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에 자리한 본사에서 국내 및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주말 특별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김동희 투자경제연구소 대표와 리딩투자증권 연구원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신한카드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여행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행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월소득 212만 5천 원 이하의 근로자로 다음 달 12일에서 21일 사이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렸습니다. 등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1% 오른 반면에 코스닥은 0.1%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700선은 이렇게 가까스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이상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도 상당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조정 시에 진입을 할 것을 권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 꾸준히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마감이 됐습니다. 0.6% 소폭 내리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9,999선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개장을 했죠. 긴 휴관을 마치고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0.1% 소폭 오르면서 2,573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예선 2차전이 오늘 밤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꼭 완승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즐거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